자율주행에서 사용하는 센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여러 단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 자동차 기술협회에서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 이걸 차용을 해서 레벨 0부터 레벨 0가 있고 1, 2를 묶어서 1, 2를 묶어서 운전자 보조 단계라고 표현하고 3, 4, 5를 묶어서 자율주행 단계, 이렇게 중간 분류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레벨 1, 2는 운전자 보조라서 ADAS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3, 4, 5는 어느 정도 진짜 자율주행으로 운전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 단계. 레벨 1, 2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차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운송수단의 자동화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동화를 위해서는 센싱,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센서. 이게 논쟁이 좀 있죠. 어느 회사는 가시광선 카메라만 씁니다. 어느 회사는 가시광선 카메라에 적외선 카메라, 라이더라고 하죠.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 그죠? DAR에다가 라이트에 LI가 왔냐, 아니면 레이저 이미징이냐, 이렇게 해서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레이저 이미징 디텍션 앤 레인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외에 억지로 RF 카메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 적외선, RF 레이디오 프리퀀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레이더라고 하죠. 레이더 익숙하죠. 그래서 레이디오 디텍션 앤 레인징에서 레이더가 왔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를 다 쓰는 데도 있고요. 가시광선 카메라하고 레이더만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더를 꼭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라이더 없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라이더 없는 차는 제대로 된 자율주행차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 다음에 실제 운행, 컨트롤 관점에서는 룰 베이스 컨트롤이냐,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하냐, AI를 적용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매핑이 필요합니다. 매핑에서 GPS 매핑이냐, 슬램 매핑이냐, 그죠? 슬램이 이게 localization and mapping을 simultaneous에서 동시에 한다, 이런 거죠. 이건 GPS는 실외 위성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거는 실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매핑을 잘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보통 쓰는 GPS는 자동차 위치의 에라율이 미터 단위입니다. 5미터란 말도 있고요. 몇 미터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동시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바로 옆길을 가면 자동차가 우리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왼쪽 길을 가는지 오른쪽 길을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은 30cm인가 그 정도의 맵을 아주 촘촘하게 만든 하이 데피니션 맵이 자율주행에서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내비게이션 정도에다가 실제 차량의 앞부분에, 차량의 위치에서 도로 상태나 이걸 이미지를 갖고 그걸 보완을 하면 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엔드-투-엔드 트레이닝 AI 이럴 때 할 때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해 갖고 자동화를 할 거냐, 아니면 화면만 잘 봐도, 예를 들어 가상 현실에서 운전 연습하듯이 자율주행도 그렇게 가상현실에서 운행 연습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버추얼 월드, 버추얼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운송수단의 자동화는 다양한 방안이 있고 다양한 센서를 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 카메라는 무조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레이더하고 라이더 문제를 한번 보죠. 레이더는 RF 소스를 가지고 이제 디텍션 하는 거죠. 근데 레이더는 우리가 데이터 많습니다. 군용으로도 쓰고요. 기상 관측에도 쓰고요. 교통 관측에도 씁니다.
뭐 기계식 레이더도 있고 위상배열 레이더도 있고 뭐 광자 레이더, 양자 레이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럼 이미 이 레이더는 쓰고 있습니다. ADAS라 그래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뭐 차량 거리 측정 뭐 해서 차량이 너무 가까워지면 브레이크 잡고 하는 지금 ADAS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위에 차선이 벗어나지 않게 컨트롤 해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미 레이더를 쓰고 있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실제로는 군용이나 뭐 이런 데서 경험도 많아서 잘 쓰이고 있죠. 근데 이 레이더는 실제로 가시광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주파수가 작죠. 그래서 양자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이 레이더 때문에 다른데 손상을 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카메라라고 쓴 거는 저겁니다. 우리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이 카메라 기능이 이 레이더를 맞아갖고 상하거나 뭐 이런 건 좀 적죠. 그런데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이더를 자율주행 자동차에 쓴다고 할 때 이 레이더를 쏘는데 높이가 차량 운행 높이라서 사람 키 높이랑 맞거든요. 보행자 기준으로 보면 모든 차량이 아주 잘하기 위해서 레이더는 RF 소스를 쏘아서 반사되는 걸 디텍션 하는 거거든요. 감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소스가 많이 쏘아갖고 많이 돌아온다. 많은 에너지를 쏘면 세상에 에너지가 지나가는 사람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맞게 되면 사람한테 큰 영향이 없을까? 현재까지는 이 주파수가 낮아서 그래서 파동 자체의 에너지가 작아서 큰 영향은 없을 것도 같은데 너무 많아지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에너지가 또 세지면. 그래서 한때 강한 에너지를 쓴다고 뭐 군사 레이더가 뭐 사람을 뭐 괴롭힐 거고 뭐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뭐 이야기 있었죠. 근데 군사용으로 쓰는 레이더 이거는 방향이 사람 키 높이로 날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안테나나 이 RF 소스 날아가는 게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을 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날아오지 않죠. 방향성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만 날아오고 사람 키 높이에 날아오는 양이 적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레이더를 쓸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운행을 해야 되니까요. 차량 운행 높이, 사람 키 높이로 날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만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다가 있어요. 라이다, 요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웨이모 차량의 라이다 부분, 연합뉴스 화면이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생겼죠. 웨이모 차량 운행하는 거에는 라이다가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는 라이다가 없죠. 근데 라이다는 적외선을 씁니다. 적외선 소스를 쓰고요. 아주 강하죠. 적외선 소스를 쓰는데 1550나노 레이저를 쓴다고 합니다. 뭐 이걸 많이 쓰는 거고요. 다른 주파수도 있겠죠. 이게 얼마나 센 쪽이냐 봤더니 가시광선은 400에서 한 800나노 됩니다. 대충 봐서 이게 뭐 300 몇십 나노 조금 작은 것 짧은 것도 있고요. 800 몇십 나노 조금 더 긴 것도 있겠죠. 어쨌든 대충 해갖고 유효수치 한 자리로 보면 400에서 800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어느 정도의 적외선, 사람이 뭐 흑체 복사를 할 때 열을 뿜어낸다 그러죠. 사람이 뿜어내는 열은 얼마 정도의 파장이냐. 피크, 흑체 복사에서 피크 주파수를 파장을 보면 9.5 마이크론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더가 다르죠. 9500이죠. 1550이 아니고 9500. 예를 따라 305K. 이게 뭐 32도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인체가 한 9.5 마이크론. 그래서 인체에서 뿜어내는 적외선을 잘 모니터링 해내려면 7에서 10 마이크론 정도의 파장에 좀 감도가 좋은 센서를 써야 된다. 그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적외선 소스를 쓰는 라이다가 스캔 방식이 기계식이 있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기계식은 적외선 레이저를 쏘는데 기계가 뱅뱅 돌아가면서 쏘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걸 모니터링, 디텍션을 하는 거죠. 반도체는 반도체 자체가 방향성을 전압에 따라서 방향성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체 회로에서 방향을 조정하면서 사방을 돌아가는 거죠. 기계적으로 돌아가느냐,
정기적으로 돌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1550나노라서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말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라이더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CES에서 이 라이더가 가장 강한 출력으로 쏘면 돌아오는 것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강할수록 좋은 라이더다 해서 한때 라이더의 출력 경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출력의 라이더를 CES에서 전시를 했는데 어떤 기자가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찍고 난 다음에 그 라이더 빛에 맞아가지고 휴대폰 카메라가 손상이 됐습니다.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상용화된 차량 중에 뭐 볼보 차량의 라이더인가를 사람들이 직접 바로 찍어버리면 휴대폰 카메라가 상한다고 합니다. 타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파장은 휴대폰 가시광선 카메라가 반응할 수 있는 정도의 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몇 와트, 수 와트 정도 뭐 그 이상으로 이걸 쏜다는 거죠. 라이더 레이저를 적외선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차량을 운행해야 되니까요. 사람 키 높이 뭐 눈 높이 몸 높이에서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더를 쓰는 차량이 적어갖고 괜찮은데 수백만 대가 동시에 자율주행으로 도로를 꽉 채운다. 그러면 각 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보행자도 그렇고 이 라이더에 레이저를 맞아야 됩니다. 이게 적절한 거냐? 그게 진짜 인체에 무해할 거냐? 사실 논쟁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몇 대 안 되니까 지나가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라이더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글라스 써야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레이저 포인터도 눈에 직접 비추지 마세요라고 경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갈 때 무조건 있다. 문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라이더 자체는 고민이 좀 있지 않냐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라이더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식별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가시광선에 식별되지 않더라도 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잖아요. 조금 더 멀리 가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는 온도가 있으니까 이 적외선이 일반 가시광선보다 많이 나오니까 적외선을 디텍션 해내면 실제로 지나간 물건 식별하기가 쉽다.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파장이 2배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진짜 얼마나 많이 더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건가. 그 다음 인체의 온도라고는 30몇 도하고는 이것도 파장 차이가 많거든요. 도리어 이쪽 차이가 더 크죠. 이쪽은 한 6배쯤 차이 나고요. 이쪽은 2배 차이 납니다. 이게 파장 6배 차이가 있고 2배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가시광선 아니고 그거 해갖고 추가로 얼마나 더 할 거냐. 물론 모든 센서가 많으면 더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주장한 만큼 그렇게 효과가 클 거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굳이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라이더를 좋아하는 쪽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야간 투시경 보잖아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야간 투시경을 보면 뭐 식물도 보이고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이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지 않겠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진짜 효과가 뭐 얼마냐, 투입 대비 결과물이 좋으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탐지 범위 이것도 보면 가시광선 사실 뭐 몇 미터 뭐 몇십 미터 되더라도 레이더는 뭐 킬로 단위로도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파장이 기니까 멀리 가고 감사도 적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라이더는 가시광선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조금 더 중간을 보완해 주는 건데요. 둘 다 있으면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냐 생각해 볼 문제죠. 어쨌든 도움은 됩니다.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 라이더가 꽤 비쌉니다. 이게 기계식 라이더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하나 붙이는데 $10,000 이상이 든다 그런 말도 있죠. 비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시광선 카메라는 단순한 실리콘에다가 다이오드만 만들면 되거든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생각보다.
근데 라이다는 적외선을 쓰잖아요. 근데 적외선이 실리콘 다이오드에서 감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실리콘 같은 거나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 때 커패시터 만들어 갖고 열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효율도 떨어지고요. 구조도 복잡하고 소비 전력도 많습니다. 물론 센서니까 구동력에 비해서는 많이 드는 건 아닌데요. 이런 것들을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가시광선 카메라 있고 레이더 있잖아요. 그럼 굳이 라이더를 써야 되겠냐? 라이더가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더 업체가 10년 전에 이야기 나올 때 라이더 업체가 굉장히 촉망받는 기업, 아주 미래, 우리의 미래, 기술적 미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라이더 업체가 잘 안 되죠.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은근히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센서, 그래서 가시광선 카메라, 라이더, 레이더 이런 게 있는데 주로 라이더하고 레이더 관점에서 어느 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고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촉발할 문제는 없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